놀자 동네 한 바퀴 yeah 들어볼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check oh my trouble stone 이제 다 같이 놀자. 네, 오늘도 한낮에는 너무 덥더라고요. 벌써부터 더워졌는데 6월 초, 5월에도 사실 더운 날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벌써 이렇게 더우면 야, 올해는 어떻게 사나 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장마에 태풍에 폭염에 참 대비할 것이 많은 시기가 이 여름이어서 더 날씨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날씨 전문가를 모시고 올 여름 대비할 것들 알아보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의 김현희 사무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1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다시 1년 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소개를 일단 좀 해주실까요? 또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네, 예. 네, 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광주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에서 근무를 합니다. 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요, 그 오늘처럼 장기 기상 예보를 전달해 드리는 업무도 하고 우리 지역의 기후 변화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한 정보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기상 자료하고 또 다른 분야의 자료들을 이게 용합을 해가지고 지역에서 날씨와 관련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개발해서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올 여름 날씨를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저는 늘 이게 진짜 궁금했거든요. 날씨 정보는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예보가 나오는 것인지 그 과정이 되게 궁금했어요. 네네. 우리나라 날씨를 예측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게 세계 날씨가 어떤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세계 날씨요? 네, 오. 그래서 전 세계에 관측소가 있습니다. 관측소에서 관측한 관측 자료를 통신망을 통해서 수집을 해서요. 이걸 일기도로 그리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 날씨 또는 우리 이웃 나라의 날씨를 먼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걸 토대로 한 다음에 오늘 내일 우리나라 날씨를 예측할 때에는 예측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해서 수치 자료를 이제 예상 자료를 도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예보관들이 자기가 우리 지역에 대한 그 경험, 예보 경험이라든가 지식을 더해서 최종적으로 예보를 생산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자체 네. 프로그램이 있다면서요?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한국형 수치 모델 예보 모델이라고 개발한 그 프로그램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네. 다른 나라에서 개발한 그 모델 자료도 같이 활용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예보를 내고 있습니다. 네, 올 봄에 기상청에서는 또 새로운 기후 평년값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기후 평년값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기후 평년값이 지금 이제 올해부터 새로 적용을 하게 되는 평년값 해당하는 기간이 30년인데요. 네. 1991년부터 2020년까지 해당하는 30년 자료를 토대로 날씨의 평균적인 값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상청에서는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기본적으로 기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비교하고 분석할 때 가장 기본적인 정보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국가기관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같은 이런 기관에서는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안전대책을 수립할 때도 사용이 되고 도시 계획을 계획을 수립할 때도 사용이 될 뿐만이 아니라 내일 전기가 어느 정도 생산이 될지 예측할 때도 사용이 되고 있는 그 정보여서 네. 기후 정보 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중요하겠네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근데 기후 30년인 이유가 있을까가 궁금해요. 이게 또 계속 또 업데이트가 네. 또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10년마다 업데이트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기간이 30년입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업데이트가 최근에 네.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달에 업데이트를 해서 이제 새로운 평년값을 적용하기 시작한 게 올 봄입니다. 네. 그러면 그 전까지는 81년부터 2010년까지였는데 네. 이제는 91년부터 2020년까지 30년치를 네. 가지고 평년값을 네. 냈다라는 거네요.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리를 잘했네요, 제가. 아니, 우리 지역의 경우에는 또 그 평년값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 네. 분포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이제 10년을 업그레이드해서 새로운 평년값이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걸 적용을 해서 강주 전남 지역의 기온이라든가 계절 길이 변화를 알 수가 있는데 네. 실제로 우리 지역을 보니까 평균 기온은 0.2도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평균 기온이. 네,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 여수 같은 경우에는 0.3도가 상승을 해서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상승한 경향을 보였고요. 계절 길이 변화도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네. 그 계절 길이 변화를 이제 기준을 잡을 때 기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가 여름인지? 네, 네, 맞습니다. 그 일평균 기온이 20도를 넘어선 이후부터 떨어지지 않았을 때의 첫날. 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어쨌든 그 기준이 있다는 거죠. 네. 오늘부터가 여름이다 이렇게 네. 기온을 토대로. 네, 만약에 오늘 평균 기온이 여수가 20도 이상 올라갔는데 네. 그 뒤로도 평균 기온이 20도다. 20도였으면 바로 오늘이 여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럼 지나봐야 오늘이 여름이었구나 알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적용을 했을 때 다른 계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강주 전남은 봄은 5일 정도가 빨라졌고, 5일 정도가 빨라졌고, 여름은 2일 정도가 빨라지면서 길이도 3일에서 4일 정도 늘어났습니다. 네. 그런데 반면 가을하고 겨울은 3일에서 4일 정도가 짧아진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었습니다. 네, 점점 좀 더운 날이 많아진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네요. 그래서 오늘처럼 더운 날이 벌써 지난달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5월도 상당히 더위가 더웠잖아요. 심상치가 네. 않았어요. 낮 기온이 29도까지 올라가는 날도 있었는데 평년에 비해서 많이 더운 거죠, 지금 이게. 네, 맞습니다. 여수 같은 경우에 올해 5월달 평균 기온을 보니까 평년보다 0.6도가 높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강주 전남 지역이 평균적으로 상승한 그 기온 폭이 0.2도였는 거에 반해서 여수는 0.6도였으니까 조금 더 상승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 5월 22일, 23일경 같은 경우에는 광양시 같은 경우에 28도, 29도까지 낮 최고 기온이 올라갔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 기온값은 실은 6월 중순쯤에 해당하는 기온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름처럼 덥구나라고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많은 분들께서 야 벌써 5월에 6월 날씨를 보이고 있으면 올해는 정말 얼마나 더 더울 거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기상 올 여름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올 여름 그러니까 6월에서 8월 정도는 얼마나 더 더울까요? 네, 뭐 몇 도 적겠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수치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현대 과학 기술 수준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장기 전망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내일 예보하고는 좀 다른 형태로 예보를 냅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날씨는 여수의 최고 기온은 25도 이상이 됩니다라고 구체적인 수치로 발표를 하는 반면에 네. 여름철처럼 장기간의 그 전망은요. 평년과 비교해서 높겠습니다, 낮겠습니다, 비슷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경향을 확률로 예보를 합니다. 확률로. 네, 몇 퍼센트 정도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예보를 하기 때문에 이게 장기 전망에 대해서 정보를 보실 때는 이런 부분을 좀 먼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올해 나온 우리 지역의 장기 전망을 보니까 기온을 먼저 보면 6월과 7월 달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네. 각각 40%이고요. 오. 8월 달 같은 경우는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입니다. 50%. 네. 네. 그러면 이제 강수량도 궁금하실 거잖아요. 네. 6월 달에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각 40%이고요. 그러네요. 네. 7월과 8월에는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50%라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름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네. 기온은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많은 거고요. 네. 강수량 같은 경우는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콕 집어서 몇 도 정도 오를 것이고까지는 아니지만 평년과 비교했을 때 이럴 네. 수 있는 확률이 크다. 네, 이 맞습니다. 정도까지 전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장기 전망들은 어떤 근거들을 토대로 정해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 다양한 기후 요소들을 감시를 하면서 또 예측 프로그램도 확인하고 이제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최종적으로 장기 기상 전망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기후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 세계 뭐 바다라든가 대륙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저희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그 감시 요소를 예를 들어보면 엘니뇨 라니냐 현상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태평양의 기어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지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극 지역의 해빙의 면적이 평년보다 넓은지 또는 기온이 높아져서 많이 녹아버렸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바다에 관련된 요소들을 감시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인근 그 대륙의 상황도 감시를 하게 됩니다. 시베리아라든가 아니면 티베트 고원의 눈이 지금 얼마나 덮여 있는지 이런 그런 것까지. 요소들까지도 실은 감시를 해야 돼서 여름철 날씨 예보 전망을 할 때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네요. 복잡하고요. 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그러니까요.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예측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단기 예보도 그렇지만 장기 전망할 때도 예측 프로그램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내외에 장기 예측을 하시는 전문가들의 최종 의견을 반영해서 네, 전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보통 뭐 그냥 슈퍼컴퓨터가 다 예측하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클릭하면 각각- 내일 날씨 나오는 거 아니었나요? 각각 프로그램들이 또 다 있다. 이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희가 늘 이야기하는 게 참 기상청 욕하는 게 제일 쉽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맞아요.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기상청은 속상하실 것 같은데. 반대로 봐야 된다, 막 이런 말도 막 그러니까요. 있고요. 전망을 하시긴 하지만 여러 변수들이 수시로 나타나기 때문에 참 힘든 일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장기 전망은 이제 틀렸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저희는 빗나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한계 차이예요. 네, 네, 표현의 네, 네. 차이입니다. 네. 네, 빗나갈 때가 많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시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 이제 그 틀리게 하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블로킹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블로킹 그건 현상이 뭐예요? 뭐예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이제 교통사고가 나면 앞단에 차가 밀리게 되면서 교통체증이라고 표현을 네네. 하잖아요. 이런 현상이 실은 날씨에서도 굉장히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게 블로킹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나라 지역은 중위도 지역이다 보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제 공기가 순환을 해야 됩니다. 순조롭게 순환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동쪽에 거대한 고기압이라든가 저기압이 벽처럼 막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게 공기의 흐름을 저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블로킹 현상이 일어나면 굉장히 더운 공기가 우리나라에 와 있는데 얘가 진행을 못하고 계속 우리나라에 오랜 기간 동안 머물게 되면 폭염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요. 비구름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진행을 못하게 되면 빠져나가지 또 못하고 작년 여름처럼 장마가 길어지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장기간의 정체가 있으면 실은 예보를 빗나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장마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올해 장마는 언제 찾아올지 또 얼마나 갈지도 궁금해요. 작년에 장마가 네. 좀 저희를 힘들게 해서. 네, 맞습니다. 장마 때 너무 많은 피해가 있어가지고요. 네, 기상청은 장마 예보는 하지 않는 대신에 올해 장마가 만약에 시작을 해서 종료가 되면 그 결과를 분석해서 이제 국민들한테 그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장마 자료도 예측 자료가 없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 지역의 장마 경향을 토대로 해서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강주 전남 지역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남부 지역 장마 경향을 보면은요, 평균적으로 시작일이 6월 24일입니다. 그래서 종료가 되는 시점은 7월 24일경이니까 31일 정도 장마 기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장마 기간 내내 비는 오는 것은 아니고 17일 정도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뭐 이틀에 한 번꼴 정도로 장마 기간에도 비가 내리는 거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한 달여 동안에 강수량이 한 339mm 정도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비가 내릴 때 경향이 아주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현상이 이제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올 여름에도 이렇게 지역적으로 그리고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 현상이 당연히 반복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좀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산 잘 챙기고 꼭 다니셔야겠습니다. 올 장마 기간에는 날씨 예보를 좀 더 자세히 알려면 어떤 방법이 또 있을까요?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태풍이라든가 이제 집중호우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미세먼지라든가 자외선 지수 이런 그 건강에 관련된 정보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는데요. 네. 이 그 대부분의 정보는 기상청 날씨누리 홈페이지라든가 모바일 앱인 날씨 알림이를 통해서 빠르게 좀 파악이 가능하고요. 특히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네. 여름철에는 집중호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레이더 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좋은 점이 뭐냐 하면 현재 내가 위치해 있는 이 지역에 비가 어느 정도 강도로 내리는지 그리고 몇 시쯤에는 이 비가 내가 있는 위치에서 빠져나가는지 비가 알 수 있나요? 개일지 그걸 좀 영상으로 보다 보니까 좀 직감적으로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여름철에는 비를 판단할 때 레이더 자료를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제 조금 더 내가 날씨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실 때에는 기상청의 유튜브 서비스 중에 날씨 해설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애보가님이 직접 나와서 일기도도 보여주고 이러이러해서 날씨가 이럴 것 같습니다라고 설명도 자세히 해드리니까요. 이걸 한 3, 4분 정도 진행이 되는데 이 정보를 매일 보시면 아마 날씨 박사 수준이 되지 않을까 네.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올 여름 적극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